안녕하세요. 정원에 보는 바랍니다. 이곳은 명동 백화점 신세계점에 있는 현대백화점입니다. 미디어 파사드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백화점 빅3가 있죠. 롯데, 현대, 그리고 신세계백화점입니다. 이 백화점이 그 영상 마케팅을 통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미디어 파사드를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통하여서 아주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곳은 아주 핫한 핫플레이스가 되어 있었고 관광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외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요즘에 유튜버들 사이에 우리나라 관광지를 이렇게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은 그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트래블 스토리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미디컬 팔사드 그 홀리데이의 모습은 굉장히 차분하고 고급스럽고 그리고 우아했습니다. 작년에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올해는 그거보다 더 화려하고 역동적이고 또 경쾌하고 축제 같은 그런 즐거운 분위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곳을 찾아가면서 신세계 백화점 신관이 훨씬 크고 더 모던한데 왜 구태여 본관 구간에 이런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했을까 생각하면서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가던 중에 정말 놀랍고 재밌는 발견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신세계 백화점의 역사가 100년이 넘는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사람의 생명도 100년을 살기 어려운데 이 신세계 백화점의 역사는 무려 100년을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그 시대의 아픔과 상처와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함께 견뎌온 자리가 이곳입니다. 그래서 한 시대의 아픔과 욕망과 또 변곡점을 지나온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1930년 당시 혼마치로 불리던 충무로와 일본 상인들이 그 500년 넘게 상업 중심지로 이곳을 이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곳엔 당시에 조선은행, 그러니까 현재의 한국은행의 전신이었죠. 그곳에 맞이했던 자리로서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한국 최초의 근대식 백화점 미시고시 경성지점이 이곳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건축사무소의 하야시 코데이라는 분이 이것을 건축하셨어요. 당시에 1400m의 그 초현대식 건물이 서울 한복판에 그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민간 상업 자본의 그 전략적 식민 건축의 상징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암울했던 시대의 그 모멸감과 문화의 충격이 고스란히 교차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대 건축물의 상징이었고 또 근대 유통 시스템을 최초로 시행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1921년 조지아 백화점으로 불렸던 그 화신 미라카이 백화점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근래 문화의 외래 문화의 집합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박물 장수가 있었고 등짐 장수가 있었고 보부상이 있었던 시대를 생각하면 정말 굉장히 혁신적인 일이었죠. 그래서 미시고시 경성점을 모태로 하여서 그 이상의 날개라는 작품에도 등장했던 장소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에 그 재산이 국가로 귀속이 돼요. 그래서 동아백화점으로 영업을 하다가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한때 미국 PS 건물로 이게 활용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서 깊고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1953년 휴전 이후에 관제청에 속해 있다가 1954년에 민간 불어로에서 독립법인이 되었어요. 1962년에 동방생명에서 1963년에는 삼성그룹에서 인수가 되어서 삼성그룹에 속한 현대백화점으로 신세계백화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1964년에 국내 최초로 DM 상품이 처음으로 입고가 되었고 1967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박앤세일이라는 제도를 열었어요. 우리나라 최초 백화점이다 보니까 그 이제 상공부 직영 백화점으로 등록을 받고 또 여대생 아르바이트를 최초로 실행했었고 크레디트 카드와 크레디트 몰을 최초로 발급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1996년에 중국 상하이에 첫 해외 백화점 점포를 열었던 곳도 신세계 백화점입니다.
1936년에 설립됐던 미도파 백화점과 함께 쇼핑의 메카였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백화점의 성지라고 불렀었어요. 미도파의 전시는 정자옥이라는 곳이었는데 그 광복절 이후에 민간인에게 분호되면서 상공부에서 그 백화점을 시범 백화점이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무역회관이 되었었고 1966년 5월 미도파 백화점이 되었어요. 미도파 백화점 경우에는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의 그 날개라는 그 작품에서 주인공이 아내에게 수모를 당한 후에 주저앉아서 그 세월을 한탄하던 곳이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박수근 화백의 그 모델로 해서 그 박안서 선생님 소설에 그 남옥에 나오거든요. 그 화가 모키도가 생계를 위해서 미군들에게 이렇게 초상화를 그려줬던 곳이에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정말 수많은 모던 보이와 모던 걸 또 문인들, 예술가들 또 일제 강점기의 경성 사람들에게 충격과 또한 동경이 되었던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TV에 그 CF 자료가 있어요. 이제 나올 건데 한번 봐 주세요. 이 광고는 당시에 1980 년대에 그 광고의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윤영주 씨 가수가 그때 인제 노래를 했어요. 그리고 행복을 고르세요. 기쁨을 담으세요. 사랑을 찾는 마음의 웃음꽃 피는 신세계. 당시 연말연시의 그 부요함과 여유로움을 과시하면서 그때 그렇게 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때 각종 그 문화 행사의 본거지로 활용이 됐었고 근대 문화의 가장 모던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조선 팔도의 그 멋쟁이들과 권력자들 또 한량들, 지식인들, 예술가들 그리고 상류층들이 드나들던 곳이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또 한쪽에서는 내내 박물 장수, 등짐 장수가 있었던 시절이 바로 얼마 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득과 문화의 격차가 아주 간극을 이루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뭘 좀 안다는 멋쟁이들과 돈 좀 쓴다는 사모님들과 돈 좀 번다는 사장님들과 유행 좀 안다는 잘난 척하는 사람들 그리고 외국 문물을 먹었던 그런 외래 문화의 집결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개방주의자들의 그 신식 문화의 메카였었어요. 그래서 신문물을 좀 안다는 사람들은 다 그곳에 몰려들었죠. 이것은 개점 당시의 그 사진이에요. 완전히 불야성을 이루었죠. 그리고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500원 매상이 넘으면 미시코시 연필을 증정하겠습니다 하는 커다란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참 재밌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근대 사회의 그 격변기를 나타내는 굉장히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그 당시에 미시코시 백화점에 그 포장지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당시에 최고의 예우를 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아 정말 여기가 대단한 곳이구나. 제 생각보다 참 굉장한 곳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또 우리 역사의 그 격변기를 모든 상황을 다 표현하는 그런 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굉장히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됐어요. 저는 신세계 백화점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언니가 서울에서 공부를 할 때 껌을 사도 미도파 백화점에 가서 껌을 산다고 엄마한테 야단을 맞은 적이 있어요. 이번 영상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나서 참 재밌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된 신세계 백화점의 역사에 대해서 이번에 저도 알아보고 참 재미있었습니다. 아니 외국 유튜버가 그런 내용을 올려놨더라고요. 그거 보고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 문화뿐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외국 유튜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